이제 저희가 이 오후 명상 끝난 다음에 걷기 명상을 할 건데요. 지금은 걷기 명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걷기 명상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법이죠, 그죠? 사실 명상의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는 좌선하고 있는 자세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걷고 있으나 누워 있으나 어떤 자세에서도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세에도 우리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그때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의 장애가 앉아 있을 때만 작동하고 우리가 걸을 때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언제든지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걸으면서 하는 걷기 명상은 그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배웠던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멈춰 있을 때 하는 명상법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루 종일 그냥 하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 명상은 멈춰 있을 때 하기에 적당한 명상법입니다. 호흡이라는 대상 자체가 되게 미미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호흡을 알려고 하면 억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애를 많이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 명상은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거나 때로는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서 있거나 소파에 기대 있거나 가만히 멈춰서 누워 있거나 어쨌든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하기에는 적당한 방법이지만 몸이 움직일 때는 이게 그 호흡이 너무 미세하고 섬세해서 적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움직일 때.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걷기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들숨과 날숨, 호흡이 그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것이 명상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호흡이 왜 적지 않았냐? 가만히 멈춰 있을 때는 호흡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그 호흡을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바로 그것을, 그 느낌을 바로 명상의 주제로 해서 명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걷기 명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부터 명상을 하니까 좀 앉아있는 게 조금 지루할 때도 있고, 그죠? 조금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분위기 전환을 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명상을 해보면 참 도움이 됩니다.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죠. 수학 공부 하루 종일 하면 지겹습니다. 수학 공부 한 2시간 하다가 영어 공부도 1시간 하고 또 수학 공부 하다가 국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효율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수행 방법 내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법이 있고
때로는 수행 방법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운동을 생각해 보세요. 탁구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탁구를 치면 똑같이 가만히 이렇게 해서 오른손으로 계속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대답 좀 해보세요. 좀 그래도 많이 훈련이 된 겁니다.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게 많이 훈련이 돼서. 근데 때로는 우리가 전환도 잘해야 됩니다. 성스러운 침묵을 지킬 때 지키고, 또는 대답을 해야 될 때 대답을 하고. 이게 그 열고 닫는 걸 사실은 적절하게 하는 것도 사실 지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탁구를 친다고 하면 탁구를 치는데 항상 공이 같은 데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같은 곳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구질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오른쪽으로 왔다가, 그럼 내 오른쪽으로 쳐야죠, 그죠? 때로는 왼쪽으로 없나? 왼쪽으로 쳐야죠. 때로는 내가 커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나서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껏 스매싱을 때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탁구 경기를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죠?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같이 스매싱을 한다고 해도 스매싱 하는 정도나 강도나 구질이나 코스는 다 다릅니다. 그죠? 때로는 스매싱이 아니라 때로는 커트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커트를 해야지 그게 그때 가장 적절한 행동입니다. 나는 스매싱은 기가 막히게 해서 맨날 그것만 하려고 하지만 스매싱 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에 이런저런 방법들과 기술이 있습니다. 그죠? 호흡 명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걷기 명상이 필요할 때도 있고 호흡 명상할 때도 어떻게 접근해야 될 때가 다 다릅니다. 호흡을 그냥 알아차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런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놓아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긴장을 완전히 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서 걷기 명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탁구 칠 때를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그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탁구의 기술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몸에 익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모든 기술을 한꺼번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스매싱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커트도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필요한 기술이 있는 거죠. 그때 적절한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게 탁구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명상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배웁니다. 제가 법문하는 것만 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마음의 장애 탐진치를 버리고 우리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지만 그게 쓰이는 상황과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는 거죠. 처음에 탁구 기술을 배우면 이걸 어디에 써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언제 그냥 커트를 해야 될지, 언제 그냥 받아 넘겨야 될지, 언제 스매싱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될지, 어떻게 스핀을 걸어야 될지 그걸 모릅니다. 기술을 익혔다고 해도. 그렇지만 자꾸 게임을 하고 또 배우고 하다 보면 요때는 이 기술을 쓰고 요때는 저 기술을 쓰고 그렇게 아주 능숙하게 그 순간에 맞는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걷기 명상이라는 것도 명상에 있어서 꼭 익혀야 될 기술입니다. 이게 없으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탁구를 치는데, 커트를 할 줄 몰라, 예를 들면. 그러면 커트를 할 상황에서 커트를 못하면 그 게임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커트를 할 때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그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걷기 명상 같은 명상에 좀 다른 방법들도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다.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이거는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전환하기 일단 좋습니다. 가만히 멈춰 있다가 움직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호흡 명상보다 한편으로는 좀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호흡 명상은 어떻게 보면 가만히 멈춰서 호흡을 알긴 하지만 호흡이 되게 미세한 대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마음 챙김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접근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호흡 명상은 꽃을 손에 쥐는 것 같습니다. 꽃을 슬쩍 쥐고 있어야 되죠, 그죠? 만약에 꽉 쥐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다 뭉개져 버립니다. 그렇다고 이걸 떨어뜨려 버리면 꽃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꽃처럼 되게 섬세한 대상입니다, 호흡이라는 게. 그렇지만 걷기 명상할 때 우리가 하는 발이 땅에다 느낌을 하는 걷기 명상은 그보다는 조금 더 거친 대상입니다. 거친 대상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마음챙김이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이 안 돼도 훨씬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걷기 명상을 하면서 거친 마음을 어느 정도, 이제 거친 마음을 좀 부드럽게 다듬기에 좋은 명상법입니다. 그리고 호흡 명상이 좀 힘들다 하면 걷기 명상을 통해서 거친 마음을 정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호흡 명상을 하면 호흡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있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죠? 걸으니까 졸리지 않습니다, 그게. 졸리지 않고 마음이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밥을 먹거나 이게 소화가 안 될 때, 이럴 때 보면 또 이 방법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밥 먹고 난 후나 졸릴 때, 때로는 저녁에 좀 졸리는 시간이랄까, 새벽이랄까, 이럴 때 하기에도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새벽이나 밤에나 식사를 하고 나서나 이때도 걷기 명상을 많이 하셨다 하거든요. 그리고 걷기 명상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 보면 가만히 있을 때부터 이런저런 자극이 많아집니다. 그죠? 가만히 고요한 데 있으면 방해하는 요소가 적지만 걷다 보면 몸도 움직이게 되고 주위에 이렇게 저렇게 풍경들도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밖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명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명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명상을 하면 그 명상의 힘이 더 잘 길러집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 자체가 우리 정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자면, 걷기 명상, 금방 까먹었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의 경우에는 이거는 생각나면 되니까. 어쨌든 이게 정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생각이 났네. 하다 보면, 그 명상을 하는 그런 정진력이 강해지고, 또 이 걷기, 명상을 통해 개발된 삼매는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진의 힘과 삼매의 힘이 그래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이런 걷기 명상을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걷기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면, 뭐, 다른 어떤 호흡 명상이나 좌선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서 하는 건 좀 쉽거든요. 근데 걸어서 걷기 명상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 볼 것 없이 이 사람은 좌선이나 이런 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보면 내가 좌선도 잘 안 하고 이러고 있다 하면 걷기 명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좌선이 한편으로 저절로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숲속 수행 전통에서도 보면 이런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럴 때 보면 뭘 보냐면 그 숲속 어떤 사찰에는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런 오두막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항상 걷기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행대가 있어요. 이렇게 경행대를 만들어서 흙으로 이제 잘 매끈하게 다져놓은 데가 있는데 그 스님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볼 때 이 경행대가 얼마나 반질반질한가, 걸어가지고 얼마나 파졌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반질반질해지고 이게 자꾸 밟다 보면 이게 가운데 꺼지거든요. 그거 보면 꾸준하게 잘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경대가 보면 전혀 반짝반짝거리지도 않고 그대로다 이러면 좀 수행을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주고 정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걷기 명상이나 호흡 명상이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단지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호흡 명상은 호흡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현재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여기저기로 떠돌던 마음을 이 자리에 멈춰서 쉬게 만드는 것이고, 걷기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발이 땅에 닿은 느낌 있잖아요. 그죠?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그 느낌을 아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왼발이 땅에 닿구나, 오른발이 땅에,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호흡 명상할 때 제가 얘기했죠. 호흡이 들어갔구나, 나왔구나, 이것만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발이 땅에 닿구나, 오른발이 땅에, 처음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처음에는 중간중간에 잡념이 들어오지만 계속 왼발, 오른발 알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점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딴 데로 도망가지 못하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과 함께 이 자리에 편안하게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랄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이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걸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다 이 명상의 목적이 괴로움을 없애고 우리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전부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믿고서 해보는 거죠. 아, 그래, 해보자.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고 믿고서 좋다고 하니까 해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명상할 때 우리는 명상을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명상을 하고 나서는 생각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생각을 줄이고 믿고서 해보는 겁니다. 아까 운전 얘기했지만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가속 페달을 밟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단 도로에 올라왔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제. 탁구 얘기를 했지만 탁구를 칠 때 공이 넘어오고 있어요. 이걸 드라이브를 칠까? 커트를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 보면 공은 벌써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한, 하면 바로 쳐야 되는 거야. 그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내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게임이 끝난 다음에 게임을 리뷰해 볼 수 있죠. 리뷰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잘했구나. 이런 건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게임을 할 때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명상을 할 때도 비슷합니다.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서, 그래. 편안하게 그냥 믿고서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번 자기 자신의 명상을 리뷰해 보면 좋습니다. 수행하는 중에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고 심플하게 마음을 자꾸 훈련시켜야 됩니다. 왼발, 오른발 알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또 버리고 돌아오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할 때 배운 거와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면 버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너무 생각이 너무 이제 빠져있다 하면 반조를 해서 또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만 알면 됩니다. 중간에 뭐가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할 때, 호흡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걷기 명상할 때 왼발이 땅에 닿고 중간에 잡념이 일어났다 오른발이 땅에 닿잖아요. 그럴 때 왜 잡념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잡념이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왼발이 땅에 닿는 걸 알잖아요. 그 다음 잡념이라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가르쳐야 될 때는 언제냐면 잡념이 계속 빠져있을 때, 이럴 때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고 다시 발이 땅에 대한 느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잡념이라는 건 괜찮습니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왼발이 땅에 닿는 걸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걸 알고, 왼발 알고, 오른발 알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알든지 괜찮아요. 그 기준만 딱 잡은 날, 그게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 기준만 충족시키면 그대로는 마음을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심하고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아까 운전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때로는 왼쪽으로 살짝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살짝 가기도 하지만 항상 그대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전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절로 차선으로
그 제대로 된 차선으로 가고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선을 잘못 넘어가면 문제지만 그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 한은 편안하게 운전하면 됩니다. 그 기준, 차선을 넘어가지 않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고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생각이나 이런저런 감정에 빠져있던 여러분의 마음이 발이 땅에 닿은 느낌과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마음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걷기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호흡을 알아차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면에 행복감이 생기고 마음이 깨어나는 것처럼 걷기 명상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걷기 명상을 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어떻게 되냐? 걷기 명상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즐거운데 머물기 쉽잖아요. 호흡 명상을 똑같습니다. 호흡 명상할 때도 명상을 하면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거에선 머물기 쉽잖아요. 즐거운데 머무는 데는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즐거운데 노력하고 있지 않잖아요. 즐거우면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걷기 명상이 됐든 호흡 명상이 됐든 그 수행에서 즐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정말 애쓰는 게 없어집니다. 편안하게 즐기면서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자들은 삼매를 즐거움으로 삼는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들 처음 많이 명상을 안 해본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이게 뭐가 즐겁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상에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공양할 때 공양계도 그런 게 있거든요. 선열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매 기쁨을 밥으로 삼는다, 음식으로 삼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 수행자들은 이런 수행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수행자로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수행의 즐거움을 좀 경험하기 시작하면 발을 못 뺍니다. 이 맛이 있어가지고 이 즐거움은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차원이 높거든요. 이런 즐거움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 발목 잡힌 겁니다. 이제 좋은 쪽으로. 이 즐거움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수행을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행은 언제든지 사실 처음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루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배운 대로 잘 실천하려고 하지만 배운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뭐든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배움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배울 때는 힘듭니다. 아까 탁구 얘기했지만 탁구를 처음 칠 때 아무런 기술이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그죠? 근데 기술을 좀 배워서 좀 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운동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는 명상도 처음에는 조금 이런 데 익숙치 않아서 기술을 배우지 않아서 마음이 훈련되지 않아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마음이 훈련되고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어느 정도 체득하면 그때부터는 힘을 훨씬 덜 들이면서 훨씬 즐겁게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이 보통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일단은 스탠다드한 자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스탠다드한 자세는 뭐냐 하면 손을 일단 차수를 합니다. 손을 차수를 합니다. 이 차수를 하죠. 그죠? 이렇게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반대로 하든지 차수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걷습니다. 이 차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걷잖아요. 그죠? 이러면 손이 덜렁덜렁거리면서 팔에 자극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팔에 어떤 자극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하나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뭐 뒤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뒤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뒤로 하지 않고 왜 앞으로 이렇게 하느냐? 뒤로 하면 여러분들, 뒤로 하면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죠? 참 달이 밝다. 아, 저 산에 참 눈이 좋다. 뭐 이런단 말이죠. 참 단풍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잡념을 일으키는 공상에 빠지는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공상에 많이 빠지는데 손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자세는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팔에 자극은 적으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평소에 공상하는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수 자세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공간이 있다면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집중적으로 걷기 명상을 할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공간이 되죠. 그죠?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되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 놓습니다. 어떤 표시를 해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면, 여기서 저까지 간다면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점에 서서 차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선은 한 2m 앞에 편안하게 이제 밑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온갖 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을 보면서 막 두리번 거리잖아요. 그러면 갖가지 이런 그 시각적인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잡념을 잃기 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자극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선은 한 2m 앞에 이제 땅을 보는 겁니다. 슬쩍. 그 명상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위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보면 산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걷기 명상을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앞에 두고서 시작점이 여기 있다면 한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정해서 자연스러운 속도로 걷는 겁니다. 걸을 때 어떤 속도가 제일 좋냐? 자연스러운 속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좀 빨라도 되고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신경이 쓰이지 않는 속도라는 거죠. 억지로 천천히 걷잖아요, 그럼. 그러면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면 또 그게 사람 마음이 급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속도. 내가 걷는 게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가 좋습니다. 사람마다 그건 다르겠죠, 그죠? 그냥 이렇게 걷는 겁니다. 걸으면서, 아,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을 알아야지 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 이렇게 걷는 겁니다. 왼발, 오른발.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끝까지 막 20걸음, 30걸음 요 끝에 왔다 하면 다시 도는 거죠. 또 알아차리면서 왼발, 오른발.
그러니까 이러면서도 계속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죠? 이때 중요한 게 뭐 이것도 자세하게 알아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발을 알아차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을 알아차려서 여기저기로 떠도던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발의 느낌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 알면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짧아서 그런데 이게 한 20g, 30g이라고 치죠,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렇게 잡념이 일어나면 또 이걸 버리고 다시 왼발, 오른발을 하는 것이고 또 잡념이 일어나면 왼발, 오른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긴장을 푸는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 발이 땅에 대한 느낌, 얘가 많아.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왼발, 오른발을 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또 버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여기저기로 도망가던 마음이 멈춰서 발걸음을 알아차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발걸음이 더 잘 알아차려지고 나중에는 잠시도 틈없이 발걸음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몸도 아주 가벼워지고 발걸음도 굉장히 경안해집니다. 그리고 이 걷기 명상을 하면서 대단한 그런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힘든 건 뭐냐면 지금 이런 공간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집안에도 보통 그런 공간이 잘 없고 밖에 나와도 그런 공간이 있어도 우리가 20g, 30g 이런 공간에다가 어떤 공원에서 그런 공간에서 딱 공원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내가 20g, 30g 정도의 딱 거리를 딱 정해가지고 차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치죠. 이렇게 쫙. 정말 이제 그 멘탈이 좋은 분들은 사람이 지나가든 말든 나는 수련하는데 괜찮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딱 공간이 있을 때는 좀 집중적으로 하지만 그런 공간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다닐 때도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맞게 좀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 남들 말까 이제 이 남들 시선에 신경 쓰지 않도록 이렇게 포켓에 이제 잠깐만요. 포켓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왼발, 오른발 이렇게 하는 거죠. 걷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손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건, 난 지금 산책을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인지시켜야 돼요. 보통, 그냥 뭐 이제 이런 딱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뭐 공원 같은 데, 고수부지 같은 데를 걸으면서 걷기 명상을 하게 되면 처음에 나갈 때는 걷기 명상을 하러 나가요. 조금 가다가 보면 이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어요. 한두 시간 걷고 나서 수행 잘했다 이런단 말이죠. 그 수행이 아니라 그 산책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선할 때와 똑같은 수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보지 않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이 시간은 명상하는 시간이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시켜야 됩니다. 되게 이거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걷기 명상이 아니라 그냥 산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걷기 명상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쭉 코스가 있거든요. 가면서
편안하게 뭐 날도 추우니까 뭐 장갑을 끼고서 이렇게 손을 흔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여기저기 구경하지 않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걷기 명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내가 이때는 정말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 봐야지. 그렇지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요. 편안하게 알아차리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제일 너무 쉬운 건 뭐냐면 긴장하면서 알려고 하는 건 너무나 맨날 하는 거야. 근데 그럼 뭐냐면 그 욕심이 되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긴장을 편안하게 풀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긴장을 풀고 잘 하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 어떻습니까? 운동할 때 어떤 운동이든지 점점점 익숙해지면 처음엔 힘이 들어가도 힘이 다 빠지잖아요.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치든 운동의 기본은 어깨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긴장을 푸는 거잖아요. 그거 다 하잖아요. 그죠? 몸으로 하는 거는. 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처음엔 힘이 안 빠지지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게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운전학원에서 배울 때 어떻습니까? 의자를 앞에 탁 당겨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 그랬습니다. 근데 몇 년 운전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다 돌려 한단 말이죠. 편안하게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누구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비슷합니다. 근데 마음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훈련을 안 해봐서 그게 힘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에 빠집니다. 양극단에 빠지는데 긴장하면서 움켜쥐려고 하든 아니면 아예 안 하든. 그게 부처님이 얘기하는 양극단입니다. 하나가 감각적 욕망에 빠지는 게 한 극단입니다. 하나는 나태에 빠지는 게 한 극단입니다. 근데 우리는 두 양극단을 가면 안 됩니다. 긴장을 풀면서도 명상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서도 명상 주제를 아는 겁니다. 이게 중도적인 수행입니다. 걷기 명상할 때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아는 게 중도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호흡을 알아차릴 때 욕심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을 아는 게 중도적인 수행으로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방향을 알고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 막 긴장을 하다가 계속 어깨 힘을 푸는, 긴장을 푸는 연습을 안 하고 운전을 평생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긴장하고서. 그럼 운전에 발전이 있습니까? 힘만 들죠. 근데 여러분들 운전할 때 그렇게 안 하잖아요. 힘을 빼고 하는 방법을 익히잖아요. 마음을 훈련시키는 명상도 그렇게 훈련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 운동 배우듯이 운전을 아주 능숙하게 익히듯이 그런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긴장이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연습하면 되지. 훈련하면 되지. 여러분들 명상이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라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연습량이 부족한 겁니다.
아니면 배운 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운 대로 그대로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누구나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명상할 때도 여러분들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발이 땅이라는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명상을 하든지 간에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니, 명상하는 게 이게 나를 부처님이 고생시키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 다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든 방법인데 내가 여기에 무슨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게 법입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어려운 내가 모르는 걸 배우는 게 법이 아닙니다. 복잡한 무슨 철학을 배우는 게 법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게 법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법은 바로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걷기 명상이 됐든 호흡 명상이 됐든 지혜의 측면이 됐든 자해 명상이 됐든 모두 다 제대로 배워서 그대로 한다면 우리에게 괴로움을 없애줍니다.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든지 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해결해 줍니다. 점점. 한 번에 안 되지만. 이 법 자체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믿고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에 병이 치유되고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이거는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서 한번 해보세요. 딴 사람들 믿는 것보다 부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딴 사람들 말은 잘 믿으면서 사람들이 부처님 말은 잘 안 믿더라고요, 보면.